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때 제가 만 5살이었는데 드디어 대망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임진왜란과 6.25를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님께서 어린 나이에 한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향은 북한인데 북한 어디에 사셨으며 몇 살 때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임진왜란과 6.25 사변, 우리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뻔했던 두 전쟁. 결국 이제 그런 국난을, 순환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어프로치 하는 건데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전쟁 발발 당시에 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저는 그때 함경남도 흥남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리적인 위치보다도 제가 처했던 사회 경제적 위치 혹은 역사적인 어떤 부위, 지금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 당시에 제가 처해 있던 위치가 이제 지금 되돌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아는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또 좀 다른 그런 맛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지금 나이가 80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은 75년입니다. 그 전 5년 동안 뭐냐? 국적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한민국 국적이지 않습니까? 제 4번째 국적입니다. 첫 번째 국적은 뭐냐? 제가 태어났을 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습니다. 대한제국도 없었고 조선이라는 나라도 없었고, 태어나서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였어요. 국제법적으로. 그때는 조국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어머니 뱃속으로 도로 들어갈 수도 없고, 어쨌든 소위 황국 신민으로 태어났던 거지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미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국적자가 됐던 거지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북한에서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함경도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민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때 제가 만 5살이었는데 드디어 대망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제 고향인 거제도를 오셨다고 하던데 그 스토리도 좀 말씀해 주시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피난민으로 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굉장히 많은 시련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픔도 있었을 것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고생하는 거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국군이건 유엔군이건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흥남철수 작전을 통해 가지고, 흥남철수 작전 이전에 있었던 장진호 전투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빼고요. 제가 참여한 거는 장진호 전투로 인해서 흥남철수 작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때에 흥남부두에서 배를 탄 이야기부터 한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 짧습니다. 왜냐하면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나면은 메르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배가 흥남부두에서 출항해가지고 거제도까지 오는 과정은 3박 4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것도 바로 와야 되는데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 배의 위치가 소련군이나 혹은 북한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전을 꺼놓고 출항하다 보니까 배가 부산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못 듣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여기는 항구가 꽉 차 있고 입항할 자리가 없는데 거제도로 가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또 더 걸렸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3박 4일 거쳐서 거제도 장승포 부두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 다 합쳐봤자 3박 4일이니까 거기에 탄 사람들은 고생이었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짧은 기간 고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진짜 고생은 사실은 내려서부터가 진짜 고생이었지요.
지금 이사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사장님도 출연하신 것도 보고 그 스토리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이 나네요.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어쨌든 뭐 거제에 도착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몇 년 같이 초등학교 내년까지 사시다가 결국 이제 부산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국제시장이 바로 이사장님과 이사장님의 가족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가 됐는데 회장님을 비롯해서 피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대략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남한에 계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북한에서 다른 루트, 즉 육로로 혹은 또 서해 바다로 해서 내려온 분들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고생이랍시고 한 거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남한 주민들은 고생은 했지만은 자기가 살던 집에 살고 땅이 있고 하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갑작스럽게 집도 땅도 살림살이도 다 두고 내려왔다 이거죠. 전쟁이 났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야 지금 후퇴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런 상황에 돌발적으로 닥치다 보니 거의 맨주먹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거제도 땅에 발을 딛고 보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이 없다. 잘 데가 없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루 이틀은 뭐 넘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한 달, 1년, 또 그리고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는 모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암담했죠. 저는 그때 어린 5살의 나이에 뭐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철없는 강아지처럼 왜 이렇게 배가 고파? 왜 이렇게 추워? 그런 정도였습니다만은 저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그분들은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니까 저보다 훨씬 더 고통과 공포가 큰 거지요. 저 새끼들을 오늘 저녁에 뭘 먹이냐, 내일은 뭘 먹이냐, 입힐 것도 없고 이부자리도 없고 그때는 뭐 교육인이 환경인이 하는 그런 배부른 소리는 염두에 없고 당장 오늘 저녁에 내일 어떻게 먹이느냐 그런 세월이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한 3, 4년 동안 지났고 부산에 나온 것은 뭐 그 뒤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하루 두 끼 먹기가 참 힘들었고 추위 또 그리고 질병 이런 때는 또 질병이 많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동생 남동생이 3살짜리 돌딸이 있었는데 둘 다 그런 궁핍 속에서 이제 굶어 죽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너무나 나이도 어리고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내 배가 고픈 것이 문제이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경황이 없었지요.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식, 손주들한테 먹을 걸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결국은 굶어 죽고 그것을 객지에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 인간이 가진 제일 큰 본능이 모성애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자식을 둘 다 굶어 죽이고 그것을 객지에다가 묻어야 되었는데 그 마음의 고통,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철이 들고 나서 그 가족과의 이별, 자식과의 이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 생각을 하면은 치가 떨리는 거죠. 지금도 떨립니다. 네. 그런 어떤 시련이 특히 이제 그 피난민들 같은 경우에 그 엄청난 시련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자수성가한 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많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900만 가까운 우리 월남 동포들 말씀하신 대로 경제, 사회, 학계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을 내가지고 자기도 성공을 하고 이 사회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거명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동포들이 자기네들도 어려움 중에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어쨌든 힘은 들었지만은 생활 터전을 확보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국가 발전을 통해 가지고 만분의 1이나마 은혜를 되돌려 줄 수 있었던 갚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선 마지막으로 이 6.25의 경우에는 체험을 하셨고 또 임진왜란과 관련돼서는 이사님께서 많은 공부를 통해서 내용을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그리고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뭐 참담했겠지만 간략하게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25를 겪은 우리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임진왜란 때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기록이 없고 지금처럼 책이나 신문, 방송, 영상 이런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뿐인데 어쨌든 그 추위, 더위, 배고픔, 위험, 가족의 죽음 늘 이제 아침 저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더 비참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지 않았을까. 기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 몇몇 양반들이 기록을 남긴 것이 들어 있기는 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래도 왜군들이 발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난을 간다거나 또 때로는 왜군 포로가 되었다가 실제로 포로가 되었다가 어떻게 용케 살아나온 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살았던 과정은 제가 방금 6.25 체험담을 이야기한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수준의 것이었을 겁니다. 네, 예.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고 시청자분들도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이네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런 그렇죠. 고통과 시련과 그런 어떤 엄청난 죽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고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해연구소가 앞장서고 이사장님과 제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전쟁만은 없어야 됩니다. 네. 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이 토크쇼도 하는 거니까 1592 이순신 울돌목 주유소 유튜브 토크쇼를 위하여 위하여